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범죄와 범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네 번째 주인공은 최악의 대량살인마 순경 우범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최악의 대량살인마 순경 우범곤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이라는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인물들을 굳이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범죄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이들을 분류해야만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연쇄살인인가 연속살인인가를 손꼽을 수 있는데요. 보통 연쇄살인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살인과 살인 사이에 일정한 휴지기를 두고 일어나는 3회 이상의 사건, 이것을 연쇄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연속살인은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장소에서 2명 이상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살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6명 이상을 살해하고 4명 이상을 살해하고 죽은 사람을 포함해 1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2명 이상을 살해하고 죽은 사람을 포함해서 1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최소 2명 이상을 살해하거나 이런 조건 등을 갖출 경우에는 대량살인이라고 분류한다라고 합니다. 자,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연쇄살인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살인과 살인 사이에 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3번 이상 반복됐을 때 우리가 연쇄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연속살인은 짧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텀이 없이 여러 장소에 막 돌아다니면서 2명 이상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살인 사건을 바로 연속살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판능 사건 같은 경우에 연속살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시간 동안에 17명을 살해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 중에서도 6명 이상을 살해했거나 4명 이상을 살해하고 10명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었거나 2명 이상을 살해하고 12명 이상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거나 그리고 아무리 적어도 최소 2명 이상을 살해했을 때 대량살인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이판능이 바로 연속살인이자 대량살인의 범인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어떤 인물이 가장 대표적일까? 뭐 이판능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일단 범죄가 일본에서 벌어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범죄로 좀 다시 분류를 해보자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우범곤, 이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SBS에서 방송이 되면서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이 바로 우범곤이라는 사람이에요. 순경이었는데 얼굴이 딱 보기만 해도 눈빛이 아주 좀 무서운 그런 사람이구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1955년 부산에서 태어난 우범곤은 해병대의 복무 중에는 특등사수로 뽑힐 정도로 총을 잘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1981년부터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1년도 안 돼서 퇴출을 당했대요. 왜냐하면 술버릇이 너무 좋지 않아서 사고를 막 자꾸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전해지는 당시의 별명이 미친 호랑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고 사람들을 많이 좀 때리거나 뭐 이랬겠죠. 그래서 81년 12월 의령군 국류지서의 순경으로 좌천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를 할 정도의 어떤 엘리트였는데 의령군의 국류지서의 순경으로 좌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근무를 시작한 우범고는 이내 이웃집에 살던 전모 씨와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 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좌천당한 그런 자신의 어떤 처지, 또 전 씨 부모의 반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범곤의 어떤 신경이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 도달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걸핏하면 이 전 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분노 조절 장애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982년 4월 26일, 이 문제의 날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저녁 근무를 위해서 낮잠을 자던 우범곤의 가슴에 파리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것을 본 전 씨가 그냥 무심결에 손으로 거기를 탁 내리쳤는데, 그러니까 전 씨에게 화를 갑자기 막 내면서 우범곤이 집을 나가버렸고요. 그리고 다시 7시 40분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서 전 씨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팔이 쫓겠다고 하다가 자기를 한 대 때렸다고 해서 그 길로 뛰쳐나가서 술 마시고 7시 40분 저녁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뺀 거죠. 그러니까 전 씨의 친언니가 이것을 당연히 말렸겠죠. 그러니까 친언니까지 폭행을 했고, 동네 사람들이 와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여기에 찾아갔다가 그 상황을 보고 당연히 뜯어 말렸겠죠. 그러면서 왜 여자를 이렇게 때리냐 뭐 이렇게 전 씨를 두둔하니까 우범고는 다시 집을 또 뛰쳐나가요. 그리고 그는 그 길로 지서에 마련된 예비군 무기 창고를 찾아가서 카빈 소총 2정, 실탄 180발, 수류탄 7발 등을 탈취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나던 대구 사람 26살의 남자를 총으로 쐈고요. 국류면 재래시장으로 가서 마을 주민 3명을 살해합니다. 자, 이게 밤 9시 40분경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5분 뒤인 밤 9시 45분경에는 마을의 통신시설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유 우체국에서 교환원 2명, 집배원 1명을 살해하는데, 이때 교환원 중 1명이 숨지기 전에 마을 이장집과 의령 우체국 간의 통신코드를 연결해서 최초의 신고가 밤 10시 34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뭐 마음대로 전화를 뭐 휴대폰으로 하지만, 예전에는 거의 뭐 이 전화기가 있는 집도 거의 드물었고, 전화를 하려면 먼저 이 교환원한테 전화를 하고 그 교환원한테 어디로 전화를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교환원이 그걸 또 연결을 시켜줘야 전화 통화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우봉고는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고 어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는 하는데도 아주 계획적으로 이 마을 사람들을 싸그리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을의 통신선을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다행히 교환원 1명이 죽기 직전에 이장집의 어떤 전화선과 의령 우체국 간의 전화선을 연결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이장집에서 의령 우체국으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후엔 앞곡리 매실부락에서 10분간 총기를 난사했고, 이때 6명을 살해했는데 여기에 바로 동거녀 전 씨와 그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밤 10시경이고요. 그리고 운계리 시장으로 달려간 그는 주인 7명을 사살하는데, 이때 사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기도 했대요. 수류탄 7발 아까 갖고 나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밤 10시 10분경이었어요. 이후 평촌리의 한 상갓집에 찾아간 그는 비상에 걸려서 무장을 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한 뒤에 부의금 3,000원, 현재 어떤 금액 기준으로 보면 한 4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걸 내고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십니다. 근데 이 사람 특징이 뭐예요? 술 마시면 난폭해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난폭하게 주사를 부리니까 상주의 이종 사촌이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딘데 와가지고 남의 상갓집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냐, 꾸짖었겠죠. 그러니까 격분을 한 우범곤이 총기를 난사를 하는 거예요.
그 상갓집에 와 있던 사람들한테. 그래서 12명을 사살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불이 켜진 집을 찾아다니면서 총을 막 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23명을 다시 살해를 했는데 이게 밤 10시 50분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불 켜져 있다 싶으면 밖에서 그냥 총으로 막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담벼락이라는 게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총을 쏘면 총알이 뚫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뭐 정말 뭐 대피할 순간도 없이 총에 맞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평촌리 마을로 이동한 우범고는 한 민가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던 일가족 5명을 모두 깨운 뒤에 자신이 지니고 있던 수류탄 2발을 모두 터뜨려서 자신을 포함한 4명이 결국 즉사하게 됩니다. 이게 새벽 5시 30분경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어떤 우범고의 사건을 살펴보면 어디서 시작돼요? 국유지서에서 시작되고 우체국으로 가고요. 압곡리로 가고 웅계리로 가고 평촌으로 가요. 이렇게 거의 이 마을 3개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죽인 겁니다. 우범고는 악질적이게도 어린아이는 물론이고 갓난아이에게마저 잔인하게 살해를 했는데 특히 상갓집에서 사람들을 살해하고 피투성이의 현장을 벗어나다가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아직 안 죽은 게 있어? 라고 하면서 돌아가서 아이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정말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잔인함이죠. 이 사건에서 가장 형편없었던 것은 바로 경찰의 대응에 있었습니다. 이 국유지서장이었던 허창순이라는 사람과 그 일행들은 마을 유지에게 온천에서 접대를 받고 돌아올 때가 10시 50분경이었어요. 그러다가 주민을 만나요. 그리고 지금 우범군이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다라는 상황 설명을 듣지만 무시합니다. 그리고 국유지서에서 실제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이 지서장 일행은 자신들이 무기를 챙긴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우범곤이 이동한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숨어버려요. 왜? 무서웠으니까. 이게 무슨 경찰이에요. 그리고 국유지서장은 우범곤의 상사입니다. 자기 밑에 있는 순경이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자기 일행들하고 자기는 무기를 챙겨서 도망가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장이 결국 신고를 해서 의령 경찰서에서 이제 지서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출동한 경무과장과 보안과장 그리고 전투경찰 30여 명도 자정 무렵에 이 마을에 도착은 합니다. 그러나 캄캄한 시골길에서 피습당할 것이 두려워서 마을 초입에 있는 다리에 숨어서 대기만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관할 책임자였던 의령 경찰서장도 새벽 1시 20분경에 다리에 도착은 하지만 상황을 파악한 뒤에는 국유지서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나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범권 한 명한테 수십 명이 말 그대로 쫄은 거예요. 그것도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국유지서장과 일행 혹은 늦게라도 의령경찰서의 인원들이 지서 맞은편의 면사무소에 있던 스핑커로 경보 발령만 해줬어도 그래서 마을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어디 산속으로 좀 가서 숨어 있어라 라고만 해줬어도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겠죠. 아니면 하다못해 집에 불이라도 끄고 있어라 그러면. 그런데 이 경찰들은 자신들의 어떤 본분을 망각하고 내가 다치거나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냥 숨어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새벽 4시가 넘어서 마산과 진주에서 기동대 병력이 도착을 하니까 그제서야 마을 진입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범고는 이미 마지막 희생자 가족의 집에서 자폭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예요. 결국 수많은 병력들은 출동만 했을 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꼬꼬무 제작진이 방송 준비를 하면서 이 경찰청에 사망자 숫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경찰청 공식 답변은 5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사건 이후에 부상 전도가 심해서 그 뒤에, 그러니까 입원해 있다가 나중에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는 집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못한 게 아니죠. 안 한 거예요. 라고 추가 답신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당일 죽은 사람들만 세고 그 뒤에 사망한 사람들은 아예 집계로 잡지도 않은 거죠. 조사를 안 한 거예요. 이후 부상 악화로 인해서 6명이 더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니 결국 우범곤에 의해서 사망한 분은 모두 62명, 부상자는 33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이 심각한 문제가 있던 인물을 일선 경찰서로 발령했다는 것도 잘못된 거죠. 청와대 그때 당시에 청와대라는 건 어떤 거예요? 정말 왕 못지않은 권력자, 그 권력자를 지키는 일을 하던 사람이고, 자, 그런데 그 무서운 권력자를 지키는 일을 하다가도 사고를 칠 정도였으면 이 사람은 이미 성격적으로 경찰이란 걸 하면 안 되죠. 그런데도 일선 경찰서로 발령을 내버렸고, 또 예비군 탄약고의 무기를 혼자 가서 이렇게 싸그리 탈취를 한다는 것도 문제죠.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비상 상황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진압을 하려는 마음조차 먹지 않고 주민 대피도 시키지 않고 자기 몸만 사렸어요. 이 굉장히 수많은 문제점들이 서로 조합이 되면서 결국 사상 최악의 비극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때 당시에 신문 기사라고 합니다. 디스패치에서 찾았던 사진이고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경찰, 군인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방심을 하면요. 그 결과는, 그리고 악의를 품는다면 그 결과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이 참혹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91년 서울 도봉파출소의 순경이었던 김준영의 범행도 그랬습니다. 본인의 리볼버 권총으로 이웃집 주민 4명을 살해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아주 별것 아닌 주차 문제로 인한 시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시민에게 악의를 품는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잔인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바로 김준영 순경입니다. MBC 뉴스 보도 자료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공권력과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군인, 경찰 이런 사람들에게 적법하게 무기가 주어지죠. 그런데 이것들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일반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방법 자체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들과 맞서는 인물 역시 군인이나 경찰이어야만 되겠죠. 그래야 최소한 무기는 같을 테니까요. 그것이 군인과 경찰이 지니는 존재의 의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일부 정신병자들 때문에 군인이나 경찰을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느 직군에나 정상적이지 못한 흔히 말하는 또라이라는 존재는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다만 군인과 경찰들이 자신들이 가진 힘 그리고 책임 이런 것들을 자각하고 스스로에게 어떤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일을 행해 주신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악의 대량 살인마 우범곤 순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범죄 사건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